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가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날이 갈수록 말라가고 있다면요. 저는 미국의 한 소도시에서 6년 동안 병원을 전전했습니다. 알레르기, 피부과, 심리 상담까지 그 어떤 의사도 제 딸이 왜 이런 고통을 겪는지 알려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역 모임에서 만난 낯선 한국인 엄마의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도착한 지 하루 만에 저희는 6년간 알지 못했던 병의 정체를 알게 됐습니다. 딸아이가 웃으며 밥을 먹고 그걸 바라보는 저 역시 처음으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병의 치유가 아닙니다. 한 가족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운 한국 의료의 진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같은 말만 들었습니다.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미국 중서부의 작은 도시에서 꽃가게를 운영하며 에밀리를 키우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남편을 잃은 후 세상에 저와 딸만 남은 것 같았죠. 그런데 그 딸마저 매일 조금씩 제 눈앞에서 사라져 갔습니다. 아침이면 에밀리의 침대 시트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밤새 피부를 긁었던 흔적이죠. 빨갛게 부어오른 얼굴로 아침을 맞이하는 에밀리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어요. 어떤 날은 온몸이 두드러기로 뒤덮여 있었고 또 어떤 날은 입 주변이 물집으로 가득했습니다. 지난 6해 동안 우리는 알레르기 전문의 피부과 의사, 소아과 의사, 심지어 심리 상담사까지 만났죠.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진단했지만 결국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사라 씨,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네요. 증상 완화제를 처방해 드릴게요. 창백한 얼굴로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는 에밀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내 딸을 잃게 되는 걸까? 10살이 된 에밀리는 6살 아이만큼 작고 말랐어요. 음식을 먹으면 몸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가려움, 두드러기, 복통, 설사, 결국 에밀리는 먹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됐죠. 매일 아침 사과 주스 한 모금이라도 마시게 하려고 희망을 갖고 권유했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항상 비슷했습니다. 오늘은 아프니 그냥 물만 마시겠다고. 에밀리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깔려 있었죠. 매일 밤 에밀리가 잠든 후 저는 인터넷을 뒤지며 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희귀질환, 대체요법, 특수식이요법, 시도하지 않은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에밀리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악화되었죠. 마침내 의사들은 시민성이라는 단어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 말은 마치 당신이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라는 비난처럼 들렸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겨울날, 저는 에밀리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꽃가게로 향했어요. 꽃들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꽃들은 물만 주면 예쁘게 피는데 왜 내 딸은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는 걸까? 창문 너머로 내리는 눈을 보며 눈물이 흘렀죠.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학교였어요. 미세스 밀러, 에밀리가 쓰러졌습니다. 구급차를 불렀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에밀리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영양실조와 탈수 상태라고 했죠. 주사로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에밀리를 보며 제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엄마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일, 바로 먹이는 것조차 해주지 못하는 저였죠. 에밀리의 마른 손을 잡으며 말없이 울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어떻게든 답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에밀리의 모습은 마치 작은 새처럼 보였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희미한 햇살이 딸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링거액이 천천히 에밀리의 혈관으로 흘러들어가는 소리만이 조용한 병실을 채웠어요. 영양실조와 심한 탈수 증상. 의사는 입원이 3번째라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의사는 이대로 가면 에밀리의 성장과 발달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혹시 심리상담을 고려해 보았냐고 물었어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에밀리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무능한 엄마라도 되는 것처럼 느껴졌죠. 병원 복도를 걸으며 자문했어요. 정말 내 탓일까?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걸까? 에밀리가 아버지를 잃은 후 심리적 트라우마로 음식을 거부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제가 알지 못하는 질병이 있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에밀리는 퇴원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에밀리는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자신에게 맨날 같은 질문만 하는지, 먹기 싫어서 안 먹는 게 아닌데 그 말에 가슴이 찢어졌죠. 저는 손을 뻗어 에밀리의 마른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에밀리의 손가락은 마치 작은 나뭇가지처럼 여렸어요. 한때는 통통하고 건강했던 내 딸이 이렇게 말라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살아있는 지옥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특별한 저녁을 준비했어요. 에밀리가 예전에 먹을 수 있었던 음식들로요. 담백한 죽, 으깬 감자, 삶은 당근. 에밀리는 식탁에 앉아 음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는 공포와 절망을 동시에 읽을 수 있었어요. 한 입만 먹어보라고, 너무 걱정된다고 부드럽게 권유했습니다. 에밀리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어 죽을 한 입 떠먹었어요. 그리고 몇 초 후 얼굴이 빨갛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에밀리는 화장실로 뛰어갔고 저는 그 뒤를 따랐죠. 토하고 난 에밀리의 등을 쓰다듬으며 눈물이 흘렀어요. 아이의 몸이 제 품에서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에밀리를 재우고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눈물이 베개를 적셨어요. 저는 에밀리가 자라는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학교에 가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졸업하고 꿈을 쫓고 하지만 이대로라면 그런 날들이 올까요? 다음 날 아침 에밀리는 평소보다 더 창백해 보였어요. 학교에 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이해했죠. 친구들이 점심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에밀리와 함께 소파에 앉아 책을 읽어주었어요.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에밀리의 금발을 비추었습니다. 그때 에밀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그냥 이렇게 살다 죽어도 괜찮아. 그 말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단지 큰 공허함만이 저를 채웠죠. 10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은 모든 희망을 포기한 한 영혼의 절규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딸의 말이 제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 죽어도 괜찮다니. 어떻게 10살 아이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에밀리의 말은 단순한 투정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오랜 고통 끝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을 보지 못하는 아이의 체념이었죠. 그 순간 제 가슴에 불이 붙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답을 찾아야 한다. 딸의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에밀리의 주치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딸의 상태를 설명했죠. 더는 못 기다리겠다고, 딸아이가 포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의사는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식품 알레르기 가족 모임이 있으니 한번 참석해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이 모여 정보와 지원을 나누는 곳이라고 했어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또 다른 의견들, 또 다른 시도들, 과연 이번엔 달라질까요? 하지만 에밀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 죽어도 괜찮다는 그 말이 더 이상 잃을 것은 없었습니다. 장소를 알려달라고 했고 가보기로 결심했죠. 지역 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모임에 도착했을 때 이미 15명 정도의 부모들이 원형으로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모두 지친 표정이었지만 그 눈빛에서 저와 같은 간절함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조용히 빈자리에 앉았죠. 모임은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과 그들이 시도해본 치료법들을 솔직하게 나눴어요. 어떤 이는 특별한 식이요법으로 효과를 봤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대체의학에서 해답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에밀리의 증상만큼 심각한 케이스는 없는 것 같았어요. 차례가 돌아와 저도 에밀리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6해의 여정을 압축해 전했어요. 말을 마치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죠. 그저 동정 어린 시선만이 저를 향했어요. 그때였습니다.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동양인 여성이 손을 들었어요. 진행자의 허락을 받고 아름다운 흑발을 가진 그 여성은 지수박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지 5년 되었다고 했죠. 지수는 제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아들 이야기 같다고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확신에 찬 톤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들도 3년 전까지 똑같은 상황이었다고 했죠. 병원도 아무것도 몰랐다고 말이에요. 저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녀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어요. 3년 전 너무 말랐던 아들의 모습, 그리고 지금 건강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믿기 힘들 정도로 달라져 있었어요. 어떻게 가능했던 거냐고 물었더니 지수는 한국으로 다시 들어갔고 그곳의 병원에서 단 하루 만에 진단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하루라니요. 우리는 6년을 기다렸는데 그녀의 아들은 하루 만에 진단을 받았다니. 지수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미국 의사들도 열심히 했지만 한국과 서양의 의료 시스템은 다르다고요. 특히 이런 면역 질환에 대한 접근 방식이 다르다고 했죠. 그녀는 가방에서 몇 장의 종이를 꺼냈어요. 한국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와 처방전, 그리고 병원 식단표였습니다. 비록 글자는 알아볼 수 없었지만 그 종이들이 희망처럼 느껴졌어요. 지수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한국의 의사들이 에밀리를 도울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저는 지수와 함께 카페에 앉아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를 상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무엇보다 그녀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생각했어요. 한국, 그곳이 정말 답일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지만 가슴은 이미 결정을 내린 듯 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컴퓨터를 켰어요. 서울행 항공권을 검색했죠.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기분이었습니다. 항공권을 예약하면서 수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곳에서 과연 우리가 잘 지낼 수 있을까? 그곳의 의사들이 정말 에밀리를 도울 수 있을까? 하지만 그런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은 에밀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였습니다. 이제 남은 희망은 지수가 말한 그곳, 한국뿐이었죠. 침대에 누운 에밀리의 방에 들어갔어요.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에밀리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녀의 이마에 키스했죠. 조금만 더 참자. 에밀리, 엄마가 반드시 답을 찾을게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포기는 없다고, 딸의 웃음을 되찾기 위해 지구 반대편까지 가게 했다고. 서울 인천국제공항에 내리는 순간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공기도, 소리도, 언어도. 하지만 에밀리의 손을 꼭 잡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희망을 찾아왔다. 지수가 추천한 국제진료센터가 있는 서울국립 어린이병원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에밀리는 창밖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딸의 생기 있는 표정이었어요. 에밀리는 여기 글자들이 정말 신기하다고 말했죠. 그 말에 미소 지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낯선 도시에 와서 딸의 병을 고치겠다는 이 결정이 과연 옳은 것일까? 불안했지만 이미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국제진료센터에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코디네이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수가 미리 연락해둔 덕분이었죠. 젊은 여성 코디네이터인 민지 씨는 부드러운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민지는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면서 이제 그들이 도와줄 테니 걱정 말라고 했어요. 그녀는 이미 예약된 진료 일정표를 건네주며 병원 시스템을 설명했습니다. 통역 서비스부터 셔틀버스, 식사, 숙박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잠시 후 우리는 이미 검사실로 안내되었고 그곳에서 김민준 원장님을 만났습니다. 김 원장님은 조용하고 차분한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은 날카롭고 집중된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에밀리의 상태를 자세히 물어본 후 그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국에서 6년 동안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고개를 끄덕이셨죠. 김 원장님은 이것이 단순한 피부 알레르기가 아니라 장내 면역체계 과민 반응으로 보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에밀리를 위한 종합검사를 지금 바로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에밀리는 다양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액검사, 알레르기 반응 테스트, 장내 미생물 분석, 면역체계 기능 검사 등 미국에서도 받았던 검사들이지만 여기서는 모든 과정이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민지는 계속해서 우리 곁에 있었고 검사 사이사이에 에밀리가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김 원장님이 다시 찾아왔어요. 모든 검사를 긴급으로 진행 중이며 내일 아침에 결과가 나올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을 알려주시겠다고 했어요. 하루 만에 결과가 나온다니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김 원장님은 미소 지으며 그들의 병원은 이런 케이스에 특화되어 있고 에밀리에게 필요한 건 정확한 진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저녁
병원 근처 호텔에 묵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정말 다르구나. 미국에서는 한 가지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며칠이 걸렸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검사를 예약하는데 또 몇 주가 걸렸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루 만에 모든 검사를 마치고 다음 날 바로 결과를 받을 수 있다니. 호텔 침대에 누운 에밀리는 오랜만에 편안해 보였습니다. 아마도 뭔가 달라질 거라는 희망 때문일까요? 에밀리는 내일이면 자신이 왜 이런지 알 수 있을지 물었어요. 그 눈에는 기대와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의 이마에 키스했어요. 그럴 거라고. 이제 정말 알게 될 거라고 말해주었죠.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만약 내일도 답을 찾지 못한다면? 만약 이곳의 의사들도 원인을 알지 못한다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수의 자신감 있는 표정이 떠올랐어요. 그녀의 아들도 회복되었다. 우리에게도 가능할까?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이제 와서 절망은 선택지가 아니었어요. 에밀리를 위해 저는 강해져야 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잠들기 전 휴대폰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 연역질환 치료법, 식이요법에 관한 정보들. 미국에서는 찾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장내 미생물과 면역 체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인상적이었죠.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의 접근 방식 차이가 이렇게 클 수 있을까요?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는 마음으로 마침내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날, 에밀리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될지도 모르는 날이었어요. 이른 아침, 병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하는 마음이었죠. 에밀리는 제 손을 꼭 잡고 말없이 걸었어요. 얼마나 많은 병원을 다녔고 얼마나 많은 의사들에게 똑같은 절망적인 말을 들었던가요. 오늘도 다르지 않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국제진료센터에 도착하자 민지가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어요. 잘 주무셨냐고 물으며 김 원장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진료실로 들어서자 김 원장님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우리를 보자 그는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김 원장님은 자리에 앉으라 하시며 좋은 소식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소식이라니 신락 같은 희망이 피어올랐죠. 김 원장님은 컴퓨터 화면을 돌려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복잡한 그래프와 수치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지만 저에게는 그저 미로 같았어요. 김 원장님은 에밀리의 문제를 찾았다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식품 첨가물에 대한 과민 반응, 그리고 장내 미생물 불균형이라고요. 잠시 숨을 들이켰습니다. 6해 동안 찾아 헤맸던 답이 정말로 눈앞에 있는 건가요? 김 원장님은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서구식 가공식품에 흔히 사용되는 특정 방부제와 향미증진제에 에밀리의 몸이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을 초래했고 결과적으로 면역 체계에 혼란을 가져왔다고요. 에밀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딸아이는 긴장된 표정으로 의사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김 원장님은 이런 반응이 피부와 소화기 증상으로 나타나는데 서양 의학에서는 종종 별개의 질환으로 진단되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든 증상이 하나의 원인에서 비롯된다고 본다고 했어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6년 동안 우리가 찾던 답이 이렇게 명확할 수 있다니.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고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김 원장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물론이라고 대답하셨어요. 치료 계획과 식단을 준비했으며 에밀리의 장내 환경을 회복시키고 면역 체계의 과민 반응을 조절하는 데 집중할 거라고 했습니다. 에밀리는 조심스럽게 정말 먹을 수 있게 될지 물었어요. 김 원장님은 에밀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곧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순간 에밀리의 눈에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빛이 반짝였어요. 희망이었습니다. 김 원장님은 우리에게 치료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특별히 구성된 식단, 장내 미생물 균형을 회복시키기 위한 프로바이오틱스, 면역 조절 요법, 복잡하지만 체계적인 접근법이었습니다. 처음 2주는 병원에서 치료를 진행하며 매일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치료를 조정할 거라고 했어요. 민지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말라며 그녀가 모든 과정을 도와줄 테니 여기선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주었어요.
그 말에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엉엉 울었죠. 6년의 불안과 좌절, 절망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어요. 에밀리는 조용히 제 등을 쓰다듬으며 울지 말라고, 이제 괜찮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에밀리는 특별병동으로 옮겨졌고 치료가 시작되었어요. 저는 병원 내 가족 숙소에 머물며 딸의 곁을 지켰습니다. 밤, 창문 너머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야 시작이구나. 진짜 회복의 여정이. 병실에 돌아와 잠든 에밀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지난 6해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얼마나 많은 밤을 에밀리의 고통 속에 함께 지새웠는지, 얼마나 많은 병원 문을 두드렸는지, 그 모든 시간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을까요? 에밀리의 작은 손을 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엔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죠. 민지가 가져다준 한국 책자를 펼쳐보았어요. 영어로 번역된 부분에서 장내 건강과 면역력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읽었습니다.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의 접근 방식 차이, 식품 첨가물이 어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이전에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관점들이었어요. 복잡한 의학 용어들 사이에서도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몸은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이라는 것. 한 부분의 문제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창밖의 별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세상 반대편까지 와서야 찾은 답. 이것이 신의 뜻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의학 시스템의 차이일까요?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사실이었죠. 제 딸이 다시 웃을 수 있는 희망,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희망.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여정을 생각하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치료가 시작된 지 사흘째 되는 아침, 간호사가 작은 식판을 들고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에밀리는 불안한 눈빛으로 그것을 바라보았어요. 6년 동안 음식은 에밀리에게 고통과 두려움의 대상이었으니까요. 식판 뚜껑이 열리자 은은한 향기가 퍼졌습니다. 그릇 안에는 맑은 된장국, 부드러운 두부 조각, 잘게 썬 무나물, 김조림, 그리고 작은 공기에 담긴 현미밥이 있었어요. 민지는 한국 전통 식단의 일부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두 에밀리의 상태에 맞게 특별히 준비됐으며 천연 재료만 사용했다고 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과연 에밀리가 이것을 먹을 수 있을까요? 한 숟가락만 먹어보자고, 아프면 바로 멈추자고 했어요. 에밀리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어 된장국에 담갔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모금 입에 넣었어요. 저는 숨을 참은 채 딸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1초, 2초, 3초, 에밀리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어요. 그리고 아프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에밀리는 다시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조심스럽게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두부와 나물도 맛보기 시작했어요. 에밀리는 이상하지만 나쁘지 않다고 했습니다. 20분에 걸쳐 천천히 식사를 마쳤고 놀랍게도 어떤 즉각적인 알레르기 반응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작은 목소리로 처음이라고 말했으니 음식을 먹고 아프지 않은 게 처음이라고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저릿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에밀리가 고통 속에 살아왔는지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김 원장님이 병실을 방문했어요. 아침 식사 후 4시간이 지났는데도 반응이 없는 것은 좋은 신호라며 앞으로 식단을 조금씩 확장해 나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밀리는 김 원장님을 바라보며 수줍게 미소 지었어요. 6년 만에 처음으로 의사에게 보이는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저녁에는 맑은 닭고기 수프, 찐 고구마, 부드러운 연두부, 그리고 삶은 배추가 나왔어요. 에밀리는 아침보다 더 자신감 있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고구마를 맛보며 달콤하다고 했어요. 음식의 맛을 느끼며 즐거워하는 딸의 모습을 본 것이 얼마만인지. 2주가 지났습니다. 에밀리의 변화는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핏기 없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밤새 피부를 긁는 습관도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에밀리가 3끼 식사를 모두 하게 되었다는 점이었어요. 물론 아직 소량이었지만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셋째 주에 접어들던 수요일 아침, 에밀리가 창밖에 보이는 놀이터에 가볼 수 있는지 물었어요. 그 질문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에밀리가 바깥 세상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은
김 원장님의 허락을 받아 우리는 병원 뒤편 놀이터로 나갔어요.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점차 용기를 내어 그네 앞에 섰습니다. 에밀리는 천천히 그네에 올라탔고 저는 뒤에서 살짝 밀어주었어요. 조금씩 점점 더 높이 밀어주었습니다. 그때 에밀리의 웃음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어요. 맑고 청아한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그 소리. 더 높이 밀어달라고 외치는 에밀리의 목소리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났어요. 놀이터에서 돌아온 에밀리는 배가 고프다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스스로 음식을 찾는 모습이었어요. 병원 식당에서 2그릇을 비우는 모습에 김 원장님도 놀라워하셨습니다. 에밀리의 최근 검사 결과가 아주 좋다며 장내 미생물 균형이 놀랍게 회복되고 있고 연역 수치도 안정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다음 단계로 에밀리가 미국으로 돌아가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식이요법과 생활 습관을 교육해주고 미국의 담당 의사와 연계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도울 거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감사함의 말을 잊지 못했어요. 4주차가 지나자 에밀리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었습니다. 피부의 붉은 반점들이 사라지고 체중도 늘었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를 뛰어다니며 저녁에는 오래전 제가 불러주던 자장가를 부르기도 했어요. 민지는 에밀리가 정말 특별한 아이라며 이런 회복력은 정말 드물다고 했습니다. 정말 강한 아이라고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이제 곧 우리는 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도 에밀리는 계속 웃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퇴원 날이 밝았습니다. 병원에서 보낸 5주 동안 이곳은 우리에게 2번째 집이 되었어요. 에밀리는 창가에 서서 병원 정원을 내려다보며 정말 오늘 가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어요. 이곳에서 에밀리는 다시 살아났고 이곳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으니까요. 병실 문이 열리고 민지와 간호사들이 작별 선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한국 전통 인형과 병원에서 찍은 에밀리의 사진첩이 있었어요. 첫 번째 식사를 했던 날, 놀이터에서 웃던 모습, 간호사들과 함께한 순간들. 마지막 장에는 의료진 모두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민지는 그저 그들의 일을 했을 뿐이라며 에밀리가 건강해진 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보답이라고 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에밀리가 좋아했던 음식들로 도시락을 준비해 주었어요. 손편지에는 에밀리가 그들의 기적이었다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 원장님은 에밀리의 모든 의료 기록과 앞으로의 치료 계획이 담긴 두꺼운 파일을 건네주셨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면 이 서류를 담당 의사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에밀리의 몸은 특별하니 무엇을 먹고 어떻게 생활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당부하셨어요. 에밀리는 김 원장님을 꼭 안으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한 달 전 이곳에 도착했을 때의 절망과 두려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희망과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에밀리는 창밖의 서울 풍경을 하나하나 눈에 담듯 바라보았습니다. 인천공항 대기실에서 에밀리는 병원에서 준 도시락을 열어보았어요. 된장국, 김밥, 소고기, 불고기, 반찬들. 행복한 표정으로 음식을 맛보며 이거 또 해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미소 지으며 물론이라고,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갈 방식이라고 대답했어요. 비행기에 오르며 지난 한 달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병원은 몸만 고치는 곳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만난 병원은 마음까지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정성으로 만든 밥 한 끼, 따뜻한 말 한마디, 전인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의료. 그것들이 우리 가족에게 삶을 다시 선물해 주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모습이 작아지는 것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딸아이의 웃음을 다시 볼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죠. 지수와의 우연한 만남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에밀리는 제 어깨에 기대어 잠이 들었어요. 건강한 혈색이 도는 볼, 평온한 숨결, 그녀의 금발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야. 새로운 삶, 새로운 희망으로 미국으로 돌아가면 많은 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식단부터 생활환경까지
에밀리를 위해 모든 것을 재조정해야 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요.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오르며 내 마음도 함께 높이 날아올랐어요. 6해의 어둠을 뚫고 마침내 빛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에밀리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맙다고 속삭였습니다. 엄마에게 다시 삶의 의미를 찾게 해줘서.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TV 감동 스토리였습니다.